투석기는 원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조준해서 발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밀집된 적을 향해서 대충 쏘는 것일까요? 투석기를 이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대충 쏘는 것입니다. 원하는 곳으로 돌을 정확히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운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충 쏘는 방식에서 발전한 방법은 통계적 추론입니다. 투석기를 많이 쏘아보면서 돌이 떨어지는 지점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탄착 분포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투석기를 쏠 때마다 편차가 많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결국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진 탄착군이 형성됩니다. 이 평균점에 적이 접근하면 투석기를 발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포병들은 어떻게 포탄을 원하는 목표로 보낼까요? 대포는 발사 각도에 따라 사거리가 변하게 됩니다. 이론상 45도로 쏘았을 때 가장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70도로 쏘아 올린 포탄과 20도로 쏜 포탄은 동일한 지점에 떨어집니다. 60도로 쏘아 올린 포탄과 30도로 쏜 포탄 역시 같은 지점에 떨어집니다. 동일한 발사 각도에서는 포탄을 밀어내는 힘에 따라 발사 거리가 변화합니다. 화약을 많이 넣으면 당연히 더 멀리 포탄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 포병에서 사용하는 화약을 장약이라고 부르는데 일정량을 담은 주머니의 개수로 발사 거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화면은 자주포에 장약 3개를 넣고 발사하는 장면입니다. 155mm 곡사포는 원통형 장약 주머니를 활용하지만 크기가 작은 박격포는 치즈 모양의 장약으로 포탄을 쏘는 힘을 조정합니다. 치즈 장약을 많이 장착할수록 박격포의 사거리는 증가합니다. 옛날에는 화약의 양을 조절하여 포탄을 밀어내는 힘을 통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옛날 대포는 주로 발사 각도만 바꾸어 발사 거리를 조정하였습니다. 투사체가 떨어지는 것을 하나의 시행으로 간주하고 많은 시행을 반복하면 통계적 추론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모이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발사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발사 거리를 정리한 표를 사거리표, 즉 사표라고 합니다. 옛날 대포의 사표는 각도만을 가지고 정리한 탄도 그래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포병들은 발사 각도와 장약의 개수를 조합한 복잡한 사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면은 미군이 사용했던 81mm M1 박격포의 사표입니다. 발사 각도와 장약에 따른 사거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야드는 거리입니다. 디그리는 각도입니다. 차지는 장약을 의미합니다. 800야드의 포를 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각도 64.25로 발사할 경우에는 장약 1호로 발사하면 됩니다. 장약 1호는 박격포단 꼬리 부분에 장약을 하나만 달면 됩니다. 발사 각도를 74도로 높이면 장약 2개를 부착하여 밀어내는 힘이 더 세게 해야 합니다. 이처럼 발사 각도와 포탄을 밀어내는 힘을 변수로 하면 발사 거리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높은 장애물이 있다면 발사 각도를 장애물보다 높게 발사 조건을 개선하면 됩니다. 우리도 수학 시간에 배운 확률과 통계를 활용하여 직접 사표를 만들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발사 각도를 5단계로 조정할 수 있고 고무줄의 개수로 장력을 조정할 수 있는
이산형 변수 조절 투석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은 발사 각도와 발사 장력을 변수로 하는 거리 측정 실험을 반복하였습니다. 반복 실험으로 만든 사표를 비교해보니 학생 간 평균과 표준 편차의 차이가 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학생들이 실험에 활용한 미니 투석기입니다. 동일한 재료와 규격으로 제작된 투석기인데 왜 학생들마다 측정값은 제각각일까요? 투사체를 발사하는 순간 투석기는 심하게 요동을 치게 됩니다. 투사체를 쏘고 나서 투석기를 원래 위치로 옮겨놓는 순간 이미 이전 상태가 아닌 또 다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변인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투석기의 동력인 고무줄 또한 편차를 발생시킵니다. 투석기는 화약의 힘이 아니라 고무줄의 장력으로 투사 속도를 조절합니다. 탄성체인 고무줄은 사용할수록 점점 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동일한 탄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사 진동으로 발생하는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투석기가 투사체를 발사한 직후 틀어진 투석기를 다시 원래 위치로 정확히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즉, 변인 통제를 해야 합니다. 실제 군대에서는 박격포를 쏘는 기준점으로 겨냥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박격포가 발사된 직후 한 병사가 달려와 조준경을 통해 겨냥대를 보면서 어긋난 포를 신속하게 되돌리고 있습니다. 정밀한 포격을 위해 변인을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속형 변수 조절 투석기를 개발한 후 원하는 곳으로 정확하게 나무공을 투사하는 프로젝트를 설계하였습니다. 이 투석기는 이산형 변수 조절 투석기와는 달리 발사 각도와 좌우 편각, 발사하는 힘을 연속 변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투석기의 조준 기준점은 겨냥대 2개입니다. 발사 속도는 고무줄이 아니라 금속 재질의 판 스프링으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무줄의 장력 변화에 따른 변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투석기는 동일한 사각 및 편각으로 발사해도 포탄은 한 지점에 떨어지지 않고 가로와 세로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를 산포라 하며 산포의 중심은 평균이고 흩어진 정도는 표준 편차입니다. 우리는 4팀으로 나누어 산포의 표준 편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실험을 통해 구한 평균값으로 사표를 만들고 이를 활용하여 탄도 방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수학 시간에 배운 확률과 통계, 그리고 함수를 프로젝트에 활용한 것입니다. 먼저 투석기를 조준하는 기준점을 설정하기 위해 원거리 겨냥대를 설치합니다. 원거리 겨냥대와 조준경 사이의 중간에 근거리 겨냥대를 설치한 후 둘이 겹쳐서 하나로 보이도록 조절하였습니다. 뭔가 왼쪽. 맞는 것 같아. 아니야. 조금 안 오른쪽. 됐어. 선생님께서 모래판 위에 한 점을 목표로 지정하였습니다. 학생들은 팀별로 만든 사표와 탄도 방정식을 활용하여 투석기의 사각과 스프링 장력을 조절합니다. 26에 20. 26에 20. 26에 20. 사각 3, 발사 위치 2번, 스프링 장력 15. 사각상 발사위치 2번 스프링 장력 15. 준비. 쏴. 관측하는 학생은 나무공이 떨어진 위치를 측정하고 목표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피드백해줍니다. 줄이기 10. 바로 5. 줄이기 10. 바로
피드백이란 시스템에서 출력된 결과를 다시 입력직에 되돌려 출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실제 군인들도 이런 방식으로 피드백을 위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담당한 학생들이 다시 계산을 하는 동안 투석기를 조작하는 학생들은 틀어진 투석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조준경을 보니 발사할 때 하나로 일치시켰던 겨냥대가 이제는 2개로 보입니다. 발사하면서 투석기가 틀어진 것입니다. 편각을 조정하여 다시 처음 위치로 되돌립니다. 초기 상태의 변인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계산을 담당한 학생들은 수정된 방정식으로 계산하여 팀장에게 알려줍니다. 사각사 장력 풀기 4회 편각 왼쪽으로 2.5. 사각사 장력 풀기 4회 평각 왼쪽으로 2.5. 준비. 쏴. 겨냥대를 조작하면서 변인 통제를 하려고 노력하는 학생들. 좌표를 토대로 방정식을 추론하고 발사 조건을 수정하는 학생들. 평균이 18.5, 11.8, 결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피드백을 하는 학생들. 상황을 종합하여 냉철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팀장 학생. 우리는 투석기 프로젝트를 통해 수학, 과학, 변인 통제, 그리고 피드백의 원리를 공부하였습니다. 팀마다 좌표도 다르고 방정식도 다릅니다. 많은 실험을 통해 편차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정교한 좌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초탄이 떨어지는 결과를 신속하게 피드백할 수 있도록 탄도 방정식도 잘 세워야 합니다.